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오승영입니다. 오디오 파일들이 한 번씩은 꼭 거쳐가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브랜드 다인오디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인오디오는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이런 스피커를 만들게 됐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다인오디오의 제품들을 들을 만큼 들어봤다고 했는데 아직도 숨겨진, 들어보면 야, 이렇게 좋은 다인오디오가 있었어, 이런 거. 어떤 모델들은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와서 그거 하나가 이렇게 중고장터에 뜨면 순삭되는, 혹은 가격이 막 거의 출시가를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도 가끔 섞여 있는 게, 그런 제품들 아직도 많습니다. 다인오디오는 아마 스피커사에서 가장 굵고 진한 획을 쭉 긁고 지나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고의 유닛 제조사로 시작을 해서 그게 홈오디오, 스튜디오,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확산이 된, 그렇게 아주 왕국이 된 그런 유닛 제조사로 명성을 날리면서 그 딱 육면체, 각진 육면체 디자인, 이걸 고집해서 유닛 제조 기술만큼 끌어올린, 이걸 하려고 저 유럽에서 제일 큰 목공소를 인수한 얘기는 아주 스피커사에서도 유명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유닛으로 이런 인클로저를 끌어올린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유닛 회사로서의 다인오디오는 이 다인오디오의 설립 스토리들을 보면 왜 다인오디오가 유닛부터 시작했는지가 잘 보입니다. 다인오디오의 설립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이름이죠. 스피커사의 어떤 가장 빛나는 이름 중에 하나인 에스빈드 스카닝,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 리히테르, 이 두 분이 만들었어요. 특히 이 스카닝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본인이 만든 스캔스픽이라는 회사에서 독립을 하면서 다인오디오의 먼 통이 트기 시작합니다. 다인오디오의 시작은 세 분이 시작한 그 각자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RMS라는 회사. 게르하르트 리히테르의 R하고, M이 좀 특이하죠. 메이어 모데차이라는 분. 그리고 이제 S가 스카닝이에요. 이 셋이서 만든 RMS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에서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이 회사는 나중에 그 모데차이, 그 M에 해당하는 메이어 모데차이가 자신 회사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모렐이라는 회사예요. 이스라엘 유닛으로, 왜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왜 저런 유닛을 만들었을까라는 걸 궁금해하면 다인오디오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생산을 한 이유는 세금이 쌌다고 그래요. 50%나 싸기 때문에. 덴마크나 이런 데보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다인도 시작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스카닝의 유닛 제조 기술이 그대로 유입이 된 게 바로 모렐 사운드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75년 그랬는데, 그래서 이듬해 SEN 랩이라는 그 스카닝이 예전부터 스캔스펙이 있을 때부터 컨설팅을 해주던 회사가 있었대요. 이 회사에서 만든 첫 스피커에 다인오디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덴마크 분들이 발음하는 거 보면 그냥 디인오디오 혹은 쭉 A까지 쭉 그냥 유음으로 읽어서 디나오디오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 이 다인오디오는, 그렇게 해서 처음 이름을 붙여지고 나서 회사를 설립한 건 76년이고 첫 제품은 그 다음 해에 나왔습니다. 77년에 그 P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 스피커 형태를 갖춘 게 77년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트위터밖에 못 만들었어요. D 시리즈나 T 시리즈를 만들어서 트위터로 쓰고, 미드 베이스, 베이스나 미드레인지는 여전히 아직은 시어드제를 갖다 썼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완제품 다인오디오 전 유닛과 완벽한 인클로저, 자사제 인클로저를 갖추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다인오디오는 우리가 아는 완제품 다인오디오의 제품들이 막 이렇게 마주치기 이전에 다인오디오 제품의 어떤 명성을 소위 B2B라고 해야 되겠죠. 오디오계, 이 스피커계에 알리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예를 들면 이글스턴 웍스, 소너스 파베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캐나다에 간 멀린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인오디오 유닛, 특히 트위터를 너도 나도 자사 스피커에, 특히 하이엔드 스피커에 탑재하기 시작했던 시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에소타 같은 이 다인오디오에서는 랩 컨디션 하에서 만든 완벽할 정도의 플랫한 수치, 그 다음에 열이나 이런 거에 강한 그런 패브릭으로 만든, 천으로 만든 트위터 유닛, 이런 조건을 갖춘 가장 완벽한 유닛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전 3 그 이전에 없었던 소리를 내는 트위터,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범한 천으로 만든 것 같은데 천을 열 처리하고 얼마나 또 촘촘하고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뒤에 보이스 코일과 자석은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진행이 돼서 완성시켰던, 흔히 쓰는 스피커 트위터의 금자탑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 유닛이 완성되자마자 그때까지의 스피커들,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등급이 전체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들이 바로 다인 에소타를 탑재하고서 스피커 자체가 격상된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죠. 이 유닛을 개발하자마자 다인 오디오는 바로 스튜디오 모니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홈 오디오 쪽에서는 아까 말한 주로 타사 제품들에 많이 사용이 됐고, 자사 제품에서는 오히려 스튜디오 모니터에서 빛을 발하는 제품이 있었죠. 바로 89년에 만든 크래프트 같은 제품입니다. 이 스피커는 투웨이로 구성이 돼서 그 이후에 다인 오디오의 콘투어 시리즈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콘투어 시리즈는 물론 그보다는 한 단계 아는 이제 에소텍 같은 유닛을 쓰긴 했는데, 투웨이 어떤 규범 같은 거를 제시한 크래프트 같은 제품이 에소타를 탑재하고 다인 오디오의 어떤 투웨이의 표준이자 전 세계 하이엔드 투웨이 스피커의 어떤 규범 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콘투어는 1에서 1.1, 1.3까지, 그리고 1.3 SE 마크 2 같은 계속 후속 모델들을 양산하게 된 게 교과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래프트를 만들고 나서 90년이 되면서 바로 다인 오디오는 스튜디오 모니터 회사를 따로 자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게 다인 오디오 어쿠스틱스라는 회사고, 나중에 이름이 다인 오디오 프로페셔널로 바뀌었죠. 그리고 스튜디오 모니터를 개발하는 직후부터 다인 오디오의 유닛들은 바로 자동차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제일 유명했던 볼보, 그리고 다인 오디오 스피커를 가장 많이 구매하던, 가장 매출이 높던 독일에 있는 볼크스바겐에 드디어 다인의 유닛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볼보에 투입된 다인 오디오 유닛과 그 메커니즘은 당대 최고였죠. 볼보와 함께 다인 오디오 명성도 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간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도, 이 다인 오디오가 자동차 오디오, 카 오디오 유닛에 집중하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여하튼 90년대가 되면서부터 홈 오디오를 시작한 80년대까지 홈 오디오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다인 오디오가 스튜디오 모니터와 자동차까지 일약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스튜디오 모니터와 동시에 BBC에도 모니터, 방송국 모니터에도 당연히 납품이 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여하튼 다인 오디오는 역시 중심이 된 인물이었던 에스빈드 스카닝, 이분이 딱 87년까지만 이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87년까지는 저 스캔스픽부터 발원해서 온 유닛 기술들이 총망라돼서 유입이 돼서 그게 다인으로 흘러 들어왔고, 87년 이후에는 현재 CEO인 윌프리드 에렌홀츠, 창립 멤버였던 게르하르트 리히테르와 함께 2인 경영 체제로 그렇게 흘러왔는데, 2014년에 중국의 고어텍이라는 회사에 흡수합병이 되면서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걸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R&D 센터는 덴마크에서 모든 설계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덴마크에 생산한 제품과 중국에 생산한 제품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반경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회사가 새 사주가 바뀌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의욕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2017년 바로 그 유명한 주피터 랩이라는 걸, 다인 오디오의 본사가 있는 스칸데르보르에 설립한, 여기서부터 앞으로 다인 오디오의 어떤 사운드의 지표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유명한 사운드 랩입니다. 주피터 랩이라고 부르고, 이게 좌우 폭이 딱 13m씩인 정육면체 그런 방이고,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이크를 31개의 마이크를 이렇게 반원형 호 모양으로 둬서 스피커를 공중에 띄워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향이 어느 방향에서도 똑같게 나오게 정육면체로 만든 이유도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렇게 해서 31개의 마이크를 두고 녹음을 해서 수치를 측정하고 제작을 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버전들이 다 이보크와 이미트, 그 다음에 새로운 컴퓨전 시리즈, 콘투어에는 새로운 I 시리즈들, 이제 임프루브드라는 말의 약자인 I 시리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다인 오디오에서 새로운 어떤 측정 방식과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낸 그런 측정 방식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사운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그 원래 서열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운드를 새로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인 오디오의 2020년 전후에서 생긴 변화예요.
다인오디오의 이런 어떤 새로운 연구 기반 측정 기준의 변화에 의해 생긴 새로운 변화가 이전에 다인하고 좀 변경이 됐다 노선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인오디오의 원류는 그대로 흘러가되 좀 더 다양성이 많아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발전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특별히 컨피던스 같은 최상위 라인업인 공기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어쿠스틱이 이전의 어느 다인보다도 좋아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인의 그 진한 질감, 나는 공간이 어떻게 나오든 다인오디오 고유의 진한 질감이 좀 사라졌다. 이게 서로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 빌이 커지면서 좀 더 입체감과 실제 소리에 가까워지는 그 과정에서 질감이 좀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인오디오가 좀 더 실제 공간과 실제 사운드에 가까워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인오디오의 라인업들은 꽤 오랜 동안 여러 변화를 거쳐오고 굉장히 촘촘한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딱 정돈이 돼서 제일 위에서부터 보자면 최상위 콘피던스가 있고 콘시퀀스, 그다음에 콘투어가 있고 이보크, 에미트 이렇게 내려가죠. 이보크하고 에미트 사이에 포커스 같은 액티브 라인업도 이전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게 이 액티브에 대한 연구, 소위 디지털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엔진들이 내부에 장착이 된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좀 더 향상이 된 가장 변화가 많은 부문 중에 하나가 바로 포커스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인오디오는 언제나 그렇듯이 원래 버전의 업 버전들, 그 다음 또 무슨 애니버서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낸 회사인데, 그거는 이제 원래 있던 제품에서 이렇게 쭉 가지를 친 다른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스페셜티도 굉장히 제작을 활발하게 하죠. 예를 들면 에비던스 마스터나 템테이션, 스페셜 25, 스페셜 40 이렇게 25주년, 40주년 기념하는 제품들, 그리고 다인오디오의 그 클래식을 좀 더 깊이 들어간 헤리티지 스페셜 같은 이런 한정판들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인오디오 제품들이 왜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집과 스튜디오와 자동차와 방송국까지 상당히 빈번하게 마주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이런 녹음 스튜디오 이런 데 가면 다인오디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인오디오가 왜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서 활약을 굉장히 오랜 동안 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다인오디오가 초기부터 설정했던 플랫한 사운드, 정확한 사운드를 지향하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게 홈오디오나 스튜디오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아주 반듯하잖아요. 특히 이 다인오디오의 미드베이스의 소위 MSP, 이게 보면 덕트 커버라고도 부르지만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사실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홈을 쭉 이렇게 둘러서 판 이 유닛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사운드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큰 차별화되는 그런 디자인, 깔끔하고 굉장히 만듦새가 대단히 뛰어난 이런 디자인으로 일단 시각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역시 사운드, 그리고 그걸 서포트하는 나무를 굉장히 정갈하게 다루는, 사실 덴마크 스피커들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됐던, 표본 같은 게 됐던 게 다인오디오였던 이유는 나무를 굉장히 반듯하게, 특별히 이렇게 어디를 멋을 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모서리와 그 가운데 홈을 하나 파더라도 굉장히 반듯하고 정교하게 판 이런 디자인이 보고 있어도 어딘가 이렇게 육면체인데 세워놔도 굉장히 멋지게 인테리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일단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단히 깔끔하고 선명하고 뭔가 정확하다 소리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적 신뢰감, 이게 다인오디오의 특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인오디오에 수많은 명기들이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기들이 있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스튜디오로, 자동차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홈오디오에서만 어떤 제품들이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제품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중고시장에서도 한번 뒤져보는 그런 스피커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인오디오 주요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